항상 인기 폭발입니다. 네, 연락 여기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정행위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부정행위. 아주 핫한 핫한 방송이죠. 핫한 부정행위, 네. 건전한 부정행위를 네.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번 주 주제는 아까 그 저희 매물 영상에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핫한 주제에 핫한 네. 핫한 주제고요. 핫해. 오늘도 굉장히 민감한 민감. 네, 민감한 그 정보로서 이번에 그 9월 1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강남의 집값을 잡아라. 네,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정 지역이나 전체 네. 지역을. 네, 요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뭐 궁금하지만 네. 좋은 네. 정보 제공해드릴 거 있다는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이번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많은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종합 부동산. 네. 일단 이거는 국민이 1.1%만 네.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1.1%라 네. 하시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던가 국민 전체의 네. 그러면 1.1%. 그러면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되지는 않는 그런 정책인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서민들 세금 폭탄이다.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뭐 크게 부동산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뻥이네. 아,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근데 네. 언론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네. 그 뉴스, 네. 뉴스가 방송이 뉴스, 신문, 네. 그리고 기사. 그게 언론이죠. 그렇죠. 다. 제가 지금 멘붕 네. 카메라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다 얘기 나오는 게 정말 세금 폭탄이다. 죽을 것 같아. 네. 서민들을 세금 빨아먹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궁금하고 저는 이쪽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유심히 더 보고 그렇죠. 또 직접 그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듣고 적어보고 또 기사 내용도 이렇게 다 적어보고 요 내용이죠. 네.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 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내용? 라고 편집하고 그 인터뷰 영상을 넣는 거죠. 인터뷰래 그 브리핑 내용. 브리핑 내용. 네. 이런 편집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그 어떤 걸 봤냐면은 그 제가 이제 매일매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 예. 거기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네네. 그 다음 날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뉴스에서 예. 김어준 총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 전날 네. 정부에서 네. 발표한 내용을 네. 뭐라 그래야 돼? 설명해주는 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제가 또 신문 기사도 봤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가 뭐냐면 이제 그 지금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걸 잡자. 그걸 잡는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뭐 금융과 세제로 인해서 투기 수요 대상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거. 매매에서 갭 투자해서 갭 투자해갖고 이제 그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내용을 취지 아래서 이제 정책 목표로 두고 이제 했는데요. 네. 문제이긴 문제이잖아요. 말 그대로 갭 투자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돈이 없음에도 은행에서 최대한 끌을 만큼 끌어다가 네. 집을 사놓고 네. 거기에 대한 그 전세를 끼고 네. 그 나머지 그 이익금 차액금 네. 차액금만을 갚다가 네. 집값이 올라 버리면 그렇죠. 또 한 번 치고 또 나가고 네. 갭 투자 네, 그 그런 식이죠. 갭에 대한 그 네. 차액으로 네. 돈을 번다 뭐 네. 이런 것들 많이들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많이들 했는데 이제 그걸 잡으려 그런 거를 이제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그게 정상적이진 않다. 그거에 의해서 그럼요. 집값이 올라가고 그럼요. 돈 없는 사람들의 네. 경우에는 뭐 네. 그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 또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 기본 베이스를 잡자. 네. 아하. 네. 그런 네. 취지네요. 그렇죠. 그런 취지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네네.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 3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3주택 3개 이상. 네. 이상 보유하신 네, 분들. 사람만 추가 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3주택자 이상만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와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조정 그게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서울 전역, 경기도 지역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주구. 지금 최근에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렇죠.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경기도 지역에서 핫한 지역이 그죠. 거죠. 투기가 몰릴 수 있는. 네, 투기가 몰릴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리고 조정 또- 지역이라고 네.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또 그 세종지구, 네. 거기도 이제 세종시, 그죠. 거기가 이제 또 부산 또 일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그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 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주택 보유자 대상도 이번에 이제 추가 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약 한 1.1%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 2개 있는 예, 사람마저도. 이제 그것도 조정 대상 안에서. 지역 안에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세가 이제 올라가고 네네네. 이제 하지만 조정 지역 외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던가 조정 지역 한 채 외 지역 한 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 부과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조정 지역 내에서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되는 사람은 세금이 150에서 200% 정도 해서 이제 2배 정도 올랐다는 거를 이제 강화한다는 거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그만큼 강화되면은 이제 팔아라 이거죠. 그렇겠죠. 네, 한 주택만 갖고 있어라. 그렇죠. 실수요자만 갖고 있어라. 그런 집이 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네. 대상이 아닌 네. 정말 살아야 되는 네. 주거에 충실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라. 그렇죠. 더 가지면 내라. 그렇죠. 비용을 돈을 내라.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주택을 또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맞죠. 대출을 받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그쵸. 주택 자금 대출도 이번에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채는 가지지 말라. 조정 지역 내에서 조정 지역이라 하면 정말 핫한 지역에 있는 게 있으면 추가로 살려면 대출이 아니라 네 돈 주고 살아.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서 사는 거는 뭐라 안 하겠다. 근데 은행 돈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안 된다. 원천적으로 막는다.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켰고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사를 간다든지. 맞아요. 네. 팔고 내가 이 집을 샀는데 팔기 전에 네. 그 집으로 가서 네. 요거를 이제 매매하는 기간 그런 네, 그 그렇죠. 기간 브릿지 기간 네. 우리 그 재무설계 팀장님하고 얘기한 그런 네. 인생 설계 그 연금을 못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브릿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깨알 잘하네. 그런 네. 비슷한 기간이네요. 네,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뭐지 지방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이제 회사가 이제 지방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막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이제 그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네. 예외 조항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봐준다.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네가 이런 목적에 이런 잠시 2주택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네. 이제 그 기간도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 2년 안에 팔아라. 옛날에는 3년 아니었는데 지금은 2년 안에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모님은 봉양하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허용해 준다. 명확한 증거를 대면.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근데 본인이 살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명의자가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투기, 목적의 투기죠. 그런 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확인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죠. 좀 더 이제 나라에서는 리소스를 써서 그런 거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이번에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을 이뤘는데 옛날에는 이제 주택 보유수와 이제 상관없이 이제 보증을 제공했거든요. 맞아요. 2주택자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2주택자 이제 이상자에서도 이제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을 금지한다는 네가 아무리 집이 몇 채가 있고 뭐 돈이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줘도 그 집을 구매하기 위한 투자 요거는 차단을 하겠다. 네. 이제 전세 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이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는데 다른 집을 전세로 받아. 근데 대출해서 받아.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집에서 살아라 이거야. 그렇겠죠. 그 집에서 살아라. 그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조건이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제 1주택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의 보증만 제공해 준다는 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산해 가지고 그 집이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근데 거의 힘들죠. 그렇죠. 거의 없죠. 근데 보증만 제공한다는 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를 팔아라. 이제 그런 내용. 이제 무조건 하나만 갖고 있으라. 하나만. 불필요하게 두세 개 가지기 말고 하나만 갖고 있어라. 그걸로 돈 못 벌 거니까 네 집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잘 늘려가면서 살아. 그렇죠. 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시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주택 보유수가 변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막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 횟수가 회수해 버린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번에는 또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또 틈새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풍선처럼 꼭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리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이번에 강화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네. 조정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예. 기존에 임대로 돈을 버시던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5채 이상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네. 취득세가 없고 네네. 이제 이런 다양하게 세제 혜택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네네. 과열 지구 내에서 네네. 주택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새롭게 뭐 LT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그게 40%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네. 이제 고가주택 공시시가 한 9억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네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근데 고가주택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고가주택을 이제 뭐 임대사업자 하는 거는 또 부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 취득 임대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옛날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기존에 다주택자 소유 이제 다주택자로서 소유권 수도권 6억 원, 네.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장기 임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도권 내에서 6억 원, 그 비수도권 내에서 3억 원 네. 이하의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도 임대 사업자가 안 된다. 그죠. 이제 저가 주택으로 해서 이제 정말 실수요자로 해서 이제 할 사람만 해라. 예.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막 투자 많이 해갖고 막 고급 주택에다가 막 임대로 많이 넣어갖고 이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1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네. 조정이 들어갔는데 네. 옛날에 이제 이 고가주택이라면 실거래가에서 9억 이상. 9억 이상. 예, 9억 이상인 경우에 강남에는 거의 다 9억 이상인데. 그렇죠. 그죠. 이제 그건 고가주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강남은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네, 보면 맞아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안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예. 1주택자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요건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면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네. 이만큼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받고 오케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그것도 주율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공제도 강화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목적에 의해서 뭐 이걸 투기를 하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그걸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너한테 이득이 될 거고 그쵸. 뭔가 값을 올려서 차액을 남기고 팔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돈을 받겠다. 그렇죠. 받겠다. 그렇죠. 양도소득세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걸 시세 차익을 얻으면 네. 거의 양도소득세가 60에서 50에서 60% 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 이제 보유하지 않는 이상, 뭐 단기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 정도로 되는데 이제 장기면은 한 10년을 가지고 있고 또 2년 이상 거주하고 할 경우에는 최대 80%가 이제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80%를 이제 세이브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20%만 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10년 하고 이제 뭐 2년 미만 이제 2년 이상이 말고 2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뭐 최대 15년까지 살아야 되고 최대 30%까지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표로 나타낸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주택자가 시가가 일반인 경우에는 0.5% 이제 시가가 13억 5천만 원, 18억까지 0.5%까지 유지가 되고 18억까지는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이상은 이상일 경우에 3주택자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0.1% 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18억에서 23억까지는 일반 이제 처음에는 이제 0.7%였다가 나중에는 0.9%에서 0.4% 오른다는 거. 이게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요율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세부담 상황은 150%까지 현행 유지하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다주택자는 300% 2배 이상 까지 오른다는 거. 강력한 대책이네요. 이게 강력한 대책인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서민 입장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는 크게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서민은 네. 실보다는 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아주 그렇게 피해를 받는거나 이런 건 없다. 단지 목적성, 집에 대한 기본 목적성의 기준으로 하면 네.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물주의의 건물주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건물 있는 사람이 조물주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어떠한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방식의 그 부동산이라는 걸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네. 좀 바꾸자. 그렇죠. 라는 시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전에는 뭐 말 그대로 그 최근까지도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어찌됐든 개인 방송이니까 그 국정농단이 있을 때 네. 국민의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 상실감. 그렇죠. 그렇죠. 죽어라 이래봐야 저금해도 남는 거 없고. 그렇죠. 그죠? 아둥바둥 살다가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한데 누구는 말 타고 다니고 학교 안 나갔는데도 성적이 나오고. 그게 다르지 않다. 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한 차익금을 또 갖고 그 금액을 갖고 노력은 하셨겠지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돈 있으면 건물 사겠다라는 얘기를 오면서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 세상을 바꾸자라는 취지의 이런 지금 가장 핫한 내용이고 오늘 이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딱 실수요로 해서 한 채만 갖고 있어라. 집이 몇 채가 필요할까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까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투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을 뭐라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네. 기본적으로 오케이 집 내가 살 집이 어찌 됐든 뭐 역세권이든 뭐든 서울하고 가까운 데든 이런데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제가 집을 또 갖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데 말고 시골에 갖고 싶어요. 전원주택. 그런 데는 뭐 괜찮죠. 그거는 나라에서 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거나 이런 데서 제외된. 그럼요. 그런 거 외에 뭐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런 수도권, 서울 수도권, 뭐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뭐 주택 막 두세 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못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찌됐든 그 서울에서 가까운 혹은 서울 이렇게 사시면 그 다음 세대의 그 자식들 아이들은 결혼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멀어진 데를 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이미 포화 상태고 가격은 올라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신혼 살림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데서 못 해요.
집을 얻자고 해서 나가면 결혼하면 멀리 가야 돼. 그렇죠. 저도 서울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한 8, 9년 됐어요. 그죠. 네, 됐는데 가니까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상황에 맞게끔 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도 왜냐면은 수원 지역은 그대로인데 여기 서울 지역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참 힘들고. 서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한번 나오셨으면 그러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의 발전이나 혹은 인구 밀집 뭐 그런 위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저는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IT 산업이 최근에 판교 IT 밸리로 많이 빠져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 판교 IT 밸리 쪽에 회사를 다녔었고 저는 이미 그 서울에서 벗어난 안양이라는 지역에 살았지만 그렇게 IT 밸리가 판교로 와서 서울을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직장만 그렇게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와 더불어 판교 주변에 집이 또 올라. 그렇죠. 다 유동인구가 몰리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쪽에 살거나 혹은 그쪽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그 밑에. 그렇죠. 동탄, 광주. 일로 멀어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성남 뭐 이런 데 쪽 안양, 수원, 성남 이런 데 쪽으로 갔다가 이분들이 회사가 판교 쪽으로 옮기니까 판교 주변이 뻥 뜨니까 맞아요. 또 한 단계 또 멀리 가. 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시행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조정 국면이 접어들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오를 수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또 정부 측에서 또 대책을 발표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면 항상 뭐 부장님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는 거지만 수도권 외곽에 아파트 엄청 짓고 있어요. 이제 공급은 많이 되고 있어요. 공급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수요도 많이 있고 이게 어느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 한계선을 넘고 나면 집이 거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집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은 떨어지기가 제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 경기 그 조정 대상 지역 쪽에서는 좀 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한번 오른 건 뭐 내리기가 쉽지 않고 뭔가 천재지변 뭐 하늘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정말 급해서 팔아야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일단 나 같아도 원금이라도 받고 싶어하지. 그렇죠. 떨어져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생각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상태로만 계속 유지만 되면은 다행인데.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이 대책에서 얘기했던 다주택 이런 분들이나 혹은 갭 투자로 부동산 뭐 갭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가격 상승을 좀 잡는다라는 개념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 저는 오케이. 근데 가격이 확 저희가 뭐 시행한다고 해서 딱 떨어지거나 해서 서울로 입성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집을 인식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살기 위한 집이 그렇죠. 돼야 된다라는 투기 개념으로 목적이 아닌 투자 그 실수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다들은 갖고 있지만 또 그게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갖고는 싶어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러지 마라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저희 가장 핫한 이슈 저희 부장님하고 한번 짚어봤는데 네. 핫한 만큼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가시고 네. 투자를 계속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셔도 상관없다. 그렇죠. 하셔도 상관없죠.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면 된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답은 없어요. 본인이 잘 네. 본인에 맞게 그렇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시행된 법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마무리 얘기 네. 한번 하시죠.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또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로 해서 이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네.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명절 때 과식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과음하지 마시고 네. 사고 주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